수출 증가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증가율 개선, 증가율이 오르나 그리고 무역 수지가 커지나 이게 더 잘 먹힙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주식이 오르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경제 지표와 주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몇 개 영상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달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물론 경제 교과서에는 이런저런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그거는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은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오를 때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 네,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상식 타파. 그리고 최근에는 21세기에는 유가가 오르면은 한국 주식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20세기와 정반대죠. 20세기에는 유가가 오르면은 한국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상식 타파입니다. 물가가 내리면은 한국 주식이 오른다. 네, 이거는 상식대로 되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즉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 주식이 오른다. 이것도 제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믿고 있던 상식이 4개 있었는데 벌써 3개가 깨졌죠. 오늘도 뭐 하나 깨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면 주식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은 1985년부터 한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안에 한국 주식도 물론 IMF 때 크게 다운이 있었고 IT 버블 때 크게 다운이 있었지만 한국 주식도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에 한국 그 코스피 지수가 뭐 200에서 300 언저리였는데, 네, 2011년 이때 2000을 찍고 2200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11년부터 한국 수출이 늘지 않습니다. 그 2011년 한국 수출이 5,872억 불이었는데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019년 수출이 5,620억 불, 그러니까 2011년에 못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수출은 그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한국 주식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계속 횡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주식 주가가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1. 월말에 수출이 전월 대비 오르면 주식을 사고 떨어지면 채권을 산다라는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1개월 레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테스트를 할 때 그 오늘이 예를 들면은 5월 31일이라고 치면은 5월 31일에 그 5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있는 거는 4월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출 데이터는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5월 30일이라고 치면은 오늘 4월 수출이 3월 대비 올랐나?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시장은 12배 올랐고, 채권시장은 18배 올랐는데, 이렇게 전략을 쓰니까 이것도 오르기는 하는데, 네, 겨우 9.2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그냥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었으면은, 그 복리 7.75%를 벌 수가 있었는데 이 수출 상승 전략, 그러니까 월말이 수출이 전월 대비 오르면 주식을 사고 떨어지면 채권을 사는 그 전략 잘 안 먹혔습니다. 7%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러면은 1년 전 지표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말에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오르면 주식 매수, 떨어지면 채권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 5월 31일이니까 지금 5월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4월, 그 2020년 4월 수출이 2019년 4월 수출보다 올랐으면은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별무신통이죠. 이것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네, 총 8.3배, 복리 6.6%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쇼킹. 그럼 심지어 수출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청개구리 전략을 썼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좋았습니다. 상식도 하나 깨졌죠. 동심 파괴.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월말에 수출이 전월 대비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오르면 채권을 산다. 주식을 팔고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요. 네, 총 23.2배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로 하면은 딱 10%네요. 딱 10%. 네, 놀랍죠. 수출이 전월 대비 떨어지는 날만 골라가지고 그때 주식을 사고 수출이 오르면은 그때는 팔아치고 채권을 사는 그 전략이 잘 먹혔다는 겁니다. 아주 혼란이 오시죠. 그죠? 이것도 해봤습니다. 월말 수출이
그 전년 동월 대비 내리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오르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전략. 네, 이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25.8배 정도 올랐고요. 네, 그래프가 꽤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오죠. 그죠? 복리 10.35%.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출이 준엄한 반격을 합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수출이 이제 전월이나 전년 동월 대비 올랐냐, 내렸냐, 이제 그거보다는 증가율 가속도를 보는 것이 스마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4월에 그 수출이 3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3월에는 2월 대비 수출이 3%밖에 증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2월에서 3월까지 3% 올랐고 3월에서 4월까지 또 수출이 10%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증가율이 증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액셀레레이션.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증가율 자체가 증가할 때, 증가율이 높아질 때, 수출 속도가 가속화가 붙을 때, 이런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채권을 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래프가 또 상당히 아름답게 이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면은 복리 11.55%, 총 37배를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출 자체가 오르냐 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이 오르는 가속화, 그러니까 증가율, 이게 이제 올라가느냐,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를 반영한 전략도 꽤 잘 통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월말에 무역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오르면 주식을 사고 떨어지면 채권을 산다. 무역 수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달에 한국이 수출을 1000억 불 했고, 500억 불을 수입을 했다 하면은 500억 흑자가 남는 겁니다. 그거를 1년 전 대비하는 거죠. 1년 전에 예를 들면 한국이 수출을 900억 불을 했고, 그리고 수입이 600억 불이다.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300억 불이잖아요. 전년 대비 무역 수지가 증가했네. 그러면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요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12.1%, 그리고 43.4배를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것도 전월 대비 전략으로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요 전략은 전년 동월 대비 전략이고, 이제 요거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무역 수지가 오르면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을 사는 전략. 그거는 이제 총 29.7배, 10.8% 정도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웠죠. 자, 요약을 보면은 수출 증가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수출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올랐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증가율 개선, 증가율이 오르나, 그리고 무역 수지가 커지나, 이게 더 잘 먹힙니다. 이게 내가 왜 이렇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출이 오른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개 영상 전에서 사실 주식시장은 경제가 좋다는 거를 6개월 전에 선반영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경제가 반짝반짝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6개월 전에 주가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지금 반짝반짝한데 주식이 떨어질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대부분 6개월 후에는 경기가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건데, 수출이 사실 경제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수출도 잘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수출 증가도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몇 개월 전에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경제가 좋은 거는 누구나 다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프라이즈가 그때그때 이제 주가에 반영돼가지고, 네, 수출 증가율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 무역 수지는 제가 생각을 별로 못 해봤는데요. 이제 무역 흑자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한국이 외화를 벌어온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 재무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한국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좀 더 선호하지 않는가. 특히 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봤는데, 물론 제 뇌피셜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 제가 대한무역투자공사를 다니는데 12년 차인데 이런 지표를 지금 계산하다니. 하하하, 저도 좀 한심하죠. 그죠? 네, 따다딴따단. 네, 대한민국 무역은 여기서 책임집니다.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수출, yeah. 네,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은 구독을 누르시는 거고,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좋아요는 꼭 홀수를 누르는 겁니다. 한 번, 세 번 또는 다섯 번은 좋은데 두 번을 누르시면 좋아요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 싫어요 버튼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왜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